사실 이게 제가 책을 읽는 이유고 흩어진 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책은 슈퍼노멀이라는 책입니다. 주원균 님이 쓰신 책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신사임당 님입니다. 정규 분포표로 슈퍼노멀을 표시를 해뒀습니다. 노멀들이 거의 정규 분포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천재들이 아주 끝에 소수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천재와 노멀의 중간 단계를 슈퍼노멀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든지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라든지 주원균님이 잘 정리한 거를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 놓으셨어요. 슈퍼노멀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돌연변이를 발견하는 겁니다. 천재를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슈퍼노멀들이 분명히 있다. 돌연변이들인데 금수저도 아니고 훌륭한 IQ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벤치마킹해야 된다. 일단 모방하고 거기서 재창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첫 번째 챕터에서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운과 실력을 분해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운을 벌어들인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리고 세상만사 운이 끼어들지 않은 일은 없다. 운도 실력이라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말이다. 운의 영역이 있고 실력의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분해하는 걸 먼저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동전 던지기를 하거나 이건 운의 영역이죠. 스포츠도 운의 영역이 많이 작용하는 스포츠가 있고 적게 작용하는 스포츠가 있는데 1인 스포츠, 예를 들면 테니스, 역도, 수영 이런 것들은 사실 운의 영역이 크게 작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기 종목 5명이 하는 농구보다는 6명이 하는 배구가 11명이 하는 축구로 넘어가면은 더 운의 영역이 많이 적용합니다. 월드컵에서 계속해서 이변이 발생하고 이러는 게 운의 영역이 분명히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운의 영역과 실력의 영역을 구분한 다음에 운과 실력의 영역을 어떻게 하면 둘 다 높일 수 있는지, 실력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실력을 키울 수 있는지를 그 다음에 운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빈도를 극단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이런 성과들을 일반화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슈퍼노멀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책들이 정리를 깔끔하게 되게 잘하신 것도 있지만 실천론이 많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건 뚱그름 잡는 소리는 아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어서 저는 이 슈퍼노멀이라는 책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네 번째 책,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입니다. 가바사와 시온이라는 일본인이 쓴 책인데요. 7가지의 물질이 나옵니다. 바로 도파민, 그리고 노르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멜라토닌,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 마지막으로 엔도르핀입니다. 이 책이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물질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지가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 행동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자청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역주행을 한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파민은 보상을 받았을 때 뇌를 춤추게 하는 물질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 행동에 어떤 보상을 줬을 때 이게 뇌에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이게 행복감을 느끼는, 우리가 SNS를 하는 행위도 사실은 그냥 바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 뇌에 보상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것.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찬물 샤워를 하거나 이럴 때도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도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런 가짜 도파민에 어떻게 하면 소복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파트가 바로 도파민. 두 번째는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어떤 임무가 떨어졌거나 이랬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적절한 스트레스가 사실은 업무 효능을 높여준다. 그게 바로 노르아드레날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이런 긴장이 되고 이런데 이런 긴장감을 즐겨야 된다. 왜냐면 이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이게 우리의 업무 효능을 더 높여주니까. 아드레날린은 운동선수들, 특히 격투기 선수들이 막 샤우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기 위한 행동들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려면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행동 중에 어떤 행동들이 아드레날린 분비에 도움이 되는지. 세로토닌은 해를 많이 볼수록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가 우리 인생의 업무 효율까지 끌어올리고 좋은 습관들을 만드는데 좋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면 커튼을 열고 자야 된다. 자기 전에 게임이나 스마트폰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도 멜라토닌에 이제 관계가 되는 건데, 그 잠 잘 자는 거에 멜라토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세틸콜린, 담배를 피면은 순간적으로 좀 뭔가 뇌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담배를 피지 않으면 뇌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니코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세틸콜린을 분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엔돌핀이라 그러는 거죠. 그 극한 상황에서 이제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엔돌핀인데, 격투기 선수가 왜 이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을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잘 나와 있는 책이 바로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책입니다. 마지막 이제 회복 탄력성이란 책인데, 카우아이 섬에서 833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833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안 좋은 환경이었는데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었는데, 그 하나의 원인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었다. 회복 탄력성 검사가 있거든요. 저는 이 검사를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회복 탄력성 점수가 몇 점인지, 내가 지금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있고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다면 이 회복 탄력성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란 내가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이걸 빨리 빠져나올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을 더 강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이 책을 보시고 인생이 조금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이 좀 맞춰진다라는 느낌? 다행스럽게도 저는 위에서 말하는 대부분을 인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오히려 성과가 안 좋은 신기한 계단 위에 있지만, 이 책들을 보니까 제가 잘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되고 있는 이 작은 선택, 그리고 이런 습관들이 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고, 이것을 반복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었다는 게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겁니다. 뻔하디 뻔한 자기계발서들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지 않던 행동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사실 이게 제가 책을 읽는 이유고 흩어진 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책이 여러분의 흩어진 조각들의 퍼즐을 맞추는 그런 책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